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를 극찬하는 미국 언론 스크린렌트 기사와 미국의 액션 영화 드라마들과 이 K드라마를 비교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가 단 2회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전세계 언론과 시청자들의 극찬의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디즈니 플러스는 이 드라마를 미국에서는 훌루, 남미는 스타플러스, 인도와 동남아시아는 디즈니 플러스 핫스타, 아시아 4개국은 디즈니 플러스 등 여러 OTT로 방영하면서 순위 집계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플리스 페트롤에 올라오는 디즈니 플러스 순위는 디즈니 플러스로 전세계 동시에 방영되는 미드 외에는 순위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엄청난 극찬을 받은 무빙이나 조명가게도 같은 형식으로 방영되어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전세계 시청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되는 K드라마는 외신과 해외 반응으로 인기를 가늠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외신평가 해외 네티즌 반응은 극찬의 연속입니다. 특히 미국 영어권 반응에서는 할리우드 액션 장르와 비교하는 댓글이 쌓이고 있어서 더 흥미롭습니다. 일단 이 반응을 보시기 전에 스크린렌트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지영 작가의 소설 킬러들의 쇼핑몰을 원작으로 한 이 스타일리시한 액션 스릴러는 런칭 당시 디즈니 플러스가 발굴한 가장 거대하고도 놀라운 깜짝 흥행작으로 손꼽혔습니다. 시즌1이 남긴 강렬하고 충격적인 오픈엔딩으로 인해 속편에 대한 글로벌 팬들의 기대감은 이미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난 시즌1은 최근 제작된 전세계 서바이벌 스릴러물 중 단연 최고 수준의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이야기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조카 정재한이 삼촌 정진만의 갑작스럽고 의문 가득한 죽음 이후 삼촌이 남긴 소박한 농업용 호수 판매 업체를 유산으로 물려받으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슬퍼할 겨를도 없이 쇼핑몰에 숨겨진 서버가 깨어나며 드러난 실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무기 군용 등급의 치명적인 무기를 거래하는 범죄 현장이었습니다. 지안이 잔혹한 현실을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그녀의 집은 바빌론 신디케이트가 보낸 정예 용병들과 무장드론, 사방을 압박하는 저격수들의 포화 속에 처참히 찢겨 나갑니다. 3년 초과에 빠진 지안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삼촌 진만이 어린 시절부터 자신도 모르게 영혼과 육체에 각인시키듯 훈련해온 생존의 법칙들을 본능적으로 깨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자칫 황당무계한 설정으로 무너질 수 있었던 이 이야기는 정교하게 짜인 전투, 세련된 총기 액션, 그리고 뼈를 거듭할수록 팽팽한 긴장감을 더하는 지하세계의 베일이 벗겨지며 완벽한 웰메이드 장르물로 완성됐습니다. 이는 과거 전형적인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 머물러 있던 한국 드라마 산업의 지용도가 얼마나 넓고 파괴적으로 진화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대목입니다. 평단이 이 시리즈에 열광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단연 할리우드 액션 블록버스터 존윅 시리즈를 연상시키는 고퀄리티의 액션 카타르시스입니다. 좁은 가옥과 한정된 공간을 전장으로 바꿔버리는 정밀한 근접 전투와 화기 연출은 기존 K드라마에서 볼 수 없었던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 킹덤 등으로 글로벌 인지도를 쌓은 배우 김혜준이 비명을 지르던 평범한 대학생에서 수많은 암살자들의 공세를 홀로 막아내고 쇼핑몰을 사수하는 강인한 전사로 거듭나는 성장 서사는 짜릿한 쾌감을 안겨줍니다. 여기에 도깨비 등으로 전세계 팬덤을 보유한 배우 이동욱의 묵직한 존재감이 극의 중심을 지탱합니다. 무표정하면서도 잔혹하도록 치명적인 삼촌 정진만 역을 맡은 그는 과거 현재를 교차하는 서사 속에서 자신들이 묻어두었던 피비린내 나는 비밀들을 한 걸음씩 벗겨내며 장르적 무게감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연출을 맡은 일곤 감독은 과거의 플래시백과 현재의 공성전을 정교하게 직조하여 삼촌이 왜 조카를 그토록 혹독하게 준비시켜 왔는지를 설득력 있게 증명해냈습니다. 방영 중인 시즌2의 가장 큰 핵심 관전 포인트는 단연 시즌1의 충격적인 결말을 해소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공개된 새로운 에피소드는 진만이 전편에서 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리고 미치광이 악역 베일과의 스크린 밖의 전쟁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깔끔하게 규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스스로 무기 쇼핑몰 머더 헬퍼의 열쇠를 쥐고 우두머리로 올라선 조카 지안과 돌아온 집만사의 권력 구도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도 놓칠 수 없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풀어내야 할 미스터리가 거대한 스케일에 비해 총 8부작이라는 볼륨이 오히려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총 8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는 2026년 7월 22일 공식 공개됐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스트리밍되며 최대 시장인 미국 지역에서는 훌루를 통해 독점 공개되어 북미 장르물 팬들의 안방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측은 글로벌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해치지 않기 위해 매주 수요일마다 2편씩 에피소드를 묶어 공개하는 전술을 택했습니다. 7월 21일 첫 회를 시작으로 8월 12일에 대망의 피날레까지 올여름 전세계 스트리밍 차트는 K 액션이 뿜어내는 정밀한 총선과 서스펜스로 뜨겁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킬러들의 쇼핑몰은 단순한 서바이벌을 넘어 K-드라마가 가진 무한한 장르적 스펙트럼과 하이엔드 액션의 연출력을 전세계에 각인시키는 강력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를 할리우드 액션 장르와 비교하며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할리우드는 이제 반성해야 한다. 존윅 시리즈가 보여준 총기 액션의 정점을 이 드라마는 매해 에피소드마다 텔레비전 스크린으로 완벽하게 재현해내고 있다. 마블의 어설픈 CGI 액션에 완전히 지쳐있던 차에 이 작품을 만났다. 진짜 타격감이 느껴지는 실전 전투와 정교한 전술 액션은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의 오프닝 시퀀스를 볼 때의 전율을 선사한다.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는 단순한 K-드라마의 수준을 아득히 넘어섰다. 넷플릭스의 데어데블 시즌1이 보여준 그 어둡고 묵직한 맨몬 액션의 바이브를 완벽하게 계승한 올해 최고의 마스터피스다. 정진만의 컴백 액션은 그야말로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 맷 데이먼의 본 아이덴티티 시절 세련된 첩보 액션을 보는 것 같아 러닝타임 내내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미국 액션 영화들이 뻔한 클리셰에 갇혀 있을 때 한국은 이토록 감각적인 느와르를 만들어냈다. 정교한 무기 설정과 밀폐된 공간을 활용한 전술은 더 이퀄라이저의 덴젤 원스턴을 연상시킬 정도로 치밀하다. 테이큰 이후로 이렇게 카리스마 넘치는 군더더기 없는 아저씨 액션은 처음 본다. 이동욱의 절대된 눈빛과 압도적인 피지컬은 할리우드의 최고 액션 스타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거대 용병 집단 바빌론과의 전면전 스케일은 블록버스터 영화 그 자체다. 마이클 베어 감독이 와서 장내 정수를 한 수 배워가야 할 정도로 연출과 카메라 워킹이 스타일리시하다. 시즌1이 빌드업이었다면 시즌2는 할리우드 템폴드 액션 영화의 정점만을 모아놓은 종합선물 세트다. 매주 수요일마다 극장판 퀄리티 액션을 공짜로 보는 기분이라 디즈니 플러스 구독료가 전혀 아깝지 않다. 조카 시안이 무에타이와 전술을 활용해 성장해 나가는 액션 시퀀스는 눈물이 날 정도로 경이롭다. 한나나 솔트의 안젤리나 졸리를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강인한 여성 액션의 세대 교체를 목격한 기분이다. 미국 드라마들이 PC주의나 스토리 질질 끌기로 비판받을 때 이 드라마는 오직 순수한 액션과 서사로 전세계를 매료시킨다. 노바디나 아토믹 블러드처럼 날 것 그대로의 타격 액션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밤새워 정중해야 한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가 자랑하는 현실적인 스턴트의 긴장감이 이 드라마의 격투씬마다 녹아있다. 카메라 컷을 가리지 않고 롱테이크로 밀어붙이는 한국 특유의 액션 설계는 할리우드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이다. 잭 리처의 묵직한 힘과 존 윅의 화려한 스피드가 결합하면 바로 이 작품이 된다. 총기 파츠를 조립하고 방어체제를 가동하는 디테일은 미국 밀리터리 드라마보다 훨씬 더 고증이 훌륭하다. 크리스토퍼 놀란의 배트맨 트롤리지에서 느꼈던 어두운 리얼리즘이 모던 헬프의 지하세계에 그대로 구현되어 있다. 단순한 킬링타임용이 아니라 인물들의 복잡한 심리와 과거 서사가 액션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가히 천재적인 구조다. 트레이닝 데이처럼 숨막히는 긴장감과 배신이 난무하는 각본이 일품이다. 액션의 속도감은 분노의 질주 초기작들이 주던 짜릿한 아드레날린을 다시금 느끼게 만든다.
특수부대 출신인 내가 봐도 용병들의 전술적 움직임과 사격 자세가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하다. 할리우드의 수많은 밀리터리 영화들이 반성해야 할 정도로 총기 액션의 교과서 같은 작품이다. 할리우드가 수억 달러를 들여 만든 액션 영화들보다 이 8부작 드라마가 훨씬 더 밀도 높고 영리하다. 공간의 제약을 역이용해 부비 트랙과 드론을 활용하는 전술은 난로 집의 성인 잔혹 액션 버전이자 최고의 하이테크 스릴러다. 공공의 적이나 올드보이 시절부터 이어져온 한국 액션의 거친 에너지가 세련된 할리우드 감성과 결합해 폭발했다. 특히 베일과 짐만의 라이벌 구도는 더 히트에 로버트 드니로와 알파치노의 대립만큼이나 팽팽한 스파크를 튄다. 넷플릭스의 시카리오를 보고 느꼈던 그 특유의 건자고 차가운 사륙의 경지가 드라마 내내 유지된다. 음향효과 정막을 활용해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연출 기법은 가히 최고 수준이다. 삼촌과 조카가 서로의 등을 맡기고 거대 세력에 맞서는 서사는 그 어떤 미국 버디 액션물보다 감정적 몰입도가 높다. 레옹의 마틸다가 성인이 되어 레옹과 함께 복수극을 펼친다면 바로 이런 비주얼일 것이다.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는 전세계 액션 드라마의 기준을 완전히 새로 고침했다. 할리우드 제작사들은 이 작품을 가져다가 액션 시퀀스를 어떻게 짜야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지 밤새도록 연구해야 마땅하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정말 할리우드에서 나온 모든 액션 장르가 다 동원되는 댓글 반응 같습니다. 그만큼 이 드라마가 할리우드 액션 블록버스터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 같습니다.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가 이제 6화까지 방영되었고 단 2화만 남은 상황에서 시즌1을 능가하는 드라마라는 극찬의 리뷰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리뷰들 중 대다수의 리뷰들의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드라마를 그동안 등장한 할리우드의 인기 액션 영화 드라마들과 비교를 하며 극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댓글을 보면 대부분 할리우드 영화 드라마를 언급하며 그 드라마가 더 퀄리티가 높지만 그 정도 수준까지 K-드라마가 따라갔다는 뉘앙스의 리뷰가 많았다면 이제는 그 인기 드라마 영화를 능가했다는 댓글들이 많아서 할리우드와 거의 대등한 상황까지 한국의 장르 드라마들이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일단 프랑스 언론에서도 극찬의 기사가 올라왔는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드레날린 중독자분들, 바로 여러분을 위한 작품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드라마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는 닌자, 로봇, 무에타이, 태권도, 오토바이 스턴트까지 아우르는 다채롭고 신선한 액션 뷔페를 선보입니다. 특히 S급 킬러 소민의 역을 맡은 배우 금예나는 이번 역할을 위해 와이어 액션에 도전한 것은 물론 오토바이 면허까지 취득하며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배운 안무로 액션씬을 소화하기도 했어요. 지난 7월 20일 제작 발표에서 올해 39세인 그녀가 이같이 밝혔습니다. 팬들이 기억하듯 시즌1에서 미네는 총격전과 단도, 맨주먹을 활용한 근접전 위주의 액션을 선보였으며 이 활약으로 2024년 청년 시리즈 어워즈에서 여우조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1에서 대학생 지아는 삼촌 진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아는 삼촌이 운영하던 온라인 농기구 쇼핑몰 머더헬프를 물려받지만 곧 정체불명의 암살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아는 그 쇼핑몰이 사실 전문 범죄자들을 위한 무기를 파는 다크웹 사이트였으며 사람들의 쇼핑몰의 운영권을 빼앗기 위해 자신을 습격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바빌론의 추격의 힘을 보태기 위해 이 조직의 동아시아 지부 소속 암살자들이 새로 합류합니다. 배우 오카다 마사키는 위험한 분위기를 풍기면서도 호기심이 많고 아이 같은 면이 있는 암살자 제이 역을 맡았습니다. 한국 제작진 및 작품과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 이 일본인 배우는 함께한 배우들 덕분에 액션씬의 재미를 많이 배웠다라며 액션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하나의 대화와 같다. 촬영하며 매일매일 그 점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일본 영화 악인과 고백 등에 출연했던 오카다 마사키는 이번 시리즈가 본격적인 격투 액션씬에 도전한 첫 경험이었으며 자신에게 매우 훌륭한 기회였다고 밝혔습니다. 제일교포 출신 배우 현리는 팀 리더이자 제2의 누나인 큐 역을 맡았습니다. 올해 39세인 그녀는 이번 역할을 위해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4에서 5개월간의 트레이닝을 거쳐 근육량만 5kg을 증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가 한층 확장된 세계관과 스타일리시한 액션으로 전세계 평단에 압도적인 찬사를 받으며 화려하게 귀환했습니다. 아시아원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외신은 이번 시즌을 액션 뷔페이자 스타일리시한 K-드라마의 정수라 평하며 금혜나, 이동욱, 김혜준의 열연과 오카다 마사키 등 글로벌 캐스팅이 더해진 치열한 생존 전쟁에 주목했습니다. 로튼토마토 신선도 100%를 기록했던 전작의 아성을 뛰어넘는 기세로 매주 수요일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에 열광하는 프랑스 시청자 반응입니다. 존윅 시리즈의 뒤를 잇는 최고의 총격 액션이다. 서양 액션 영화들이 최근 보여주지 못한 타격감과 정교한 총격 액션을 완벽하게 구현했으며 시즌 안의 아성을 뛰어넘는 세련미를 보여줍니다. 할리우드 마블 스튜디오는 이 작품의 각본과 연출을 보고 배워야 한다. 어설픈 CG와 억지 서사로 점철된 서구권 히어로물보다 훨씬 짜임새 있고 캐릭터마다 서사가 살아있어 몰입감이 격이 다릅니다. 쿠엔틴 티란티노 감독의 피비린내 나는 미학이 K-드라마로 부활했다. 자비 없는 복수극과 잔혹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미장센은 티란티노의 최고 전성기 영화들을 연상시킬 만큼 대담하고 충격적입니다. 넷플릭스 서양 액션물들이 보여주는 뻔한 클리셰를 완전히 박살냈다. 예측 가능한 서구권 스릴러와 달리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스위스 시계처럼 정교한 교차 편집은 시청자를 한순간도 지루하게 두지 않습니다. 프랑스 영화 레옹의 감성과 현대적인 밀리터리 액션의 완벽한 결합이다. 삼촌 진만과 조카 지안의 관계성은 레옹의 감정선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전투씬은 최첨단 서구권 밀리터리 스릴러보다 훨씬 역동적입니다. 존윅4가 준 시각적 충격을 이 8부작 드라마가 그대로 재현해냈다. 스케일만 키운 서양 블록버스터와 달리 한정된 공간을 활용한 근접 격투는 올해 전세계 모든 액션물 중 단연 최고입니다.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급의 치밀한 반전 구조를 가졌다. 단순히 때리고 부수는 미국식 팝콘 무비가 아니라 머드엘프와 바빌론에 얽힌 음모를 파헤치는 지적인 쾌감이 서양 스릴러를 압도합니다. 테이큰의 리안 니슨보다 이동욱의 절제된 킬러 연기가 훨씬 치명적이다. 서양의 전형적인 무적 아저씨 캐릭터와 달리 냉철함 속에 깊은 슬픔을 숨긴 정진만의 캐릭터성은 독보적인 매력을 내뿜습니다. 미국 드라마들의 시즌이 거듭하며 늘어지는 고질병을 완전히 극복했다. 서양 드라마들은 인기가 많으면 억지로 서사를 늘리는데 이 작품은 8부작 내내 군더더기 없는 속도감으로 아드레날린을 폭발시킵니다. 킹스맨의 재치와 킬빌의 잔혹한 카리스마가 동시에 느껴진다. 다양한 무기와 독창적인 암살 장비가 주는 재미는 킹스맨 같고 여전사들이 펼치는 자비 없는 격투는 킬빌의 쾌감을 선사합니다. 가장 트렌디한 팝 뮤직비디오 같은 세련된 시각 연출의 극치다. 어둡고 칙칙하기만 한 서양의 전형적인 느와르 영화들과 달리 감각적인 조명과 음악의 활용이 할리우드 액션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준입니다. 할리우드 여전사 캐릭터들이 반성해야 할 만큼 금이나의 액션은 진짜다. PC를 내세워 억지로 강하게 묘사된 서양 캐릭터들과 달리 소민에는 처절하고 압도적인 육탄전으로 관객을 설득시킵니다. 영국의 피키 브라인더스를 볼 때 느꼈던 묵직한 카리스마가 있다. 아시아 지부의 새로운 빌런들과 정진만이 대치할 때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은 서양 최고 수준의 범죄 드라마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밀리터리 덕후들을 미치게 만드는 고증과 무기 활용이 압권이다. 현실성 없는 할리우드의 무한 탄창 액션과 달리 드론과 저격총, 방패 등 장비의 특성을 100% 활용한 전술적 전투가 카타르시스를 줍니다. 다크나이트처럼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한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단순한 권선징악 형태의 서구권 액션물과 달리 살인자들의 규칙과 생존이라는 어두운 주제를 심도 있게 다뤄 여운이 길게 남습니다.
프랑스 액션 영화들이 완전히 잃어버린 날것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지금 프랑스 상업 영화들이 지루한 예술 지상주의나 뻔한 코미디에 갇혀 있을 때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장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들의 양산형 연출을 비웃는 듯한 마스터 클래스다. 디즈니 플러스가 칼을 갈고 만든 것이 틀림없으며 프레임 하나하나 공들인 티가 나는 시네마틱한 퀄리티는 올해 최고의 시각적 선물입니다. 오카다 마사키의 합류로 한류도 다국적 액션물보다 훨씬 신선한 시너지를 낸다. 서양의 어설픈 아시아 배경 영화들과 달리 한일 연기파 배우들이 뿜어내는 에너지가 글로벌 조직 바빌론의 스케일을 현실감 있게 살립니다. 제임스 본 시리즈의 핸드헬드 촬영 기법을 가장 완벽하게 발전시켰다. 정신없이 흔들리기만 해서 눈이 아픈 서양 액션들과 달리 긴박감을 극대화하면서도 동선이 한눈에 보이는 카메라 워킹이 경이롭습니다. 시즌1이 예고편이었다면 시즌2는 전세계 액션 드라마의 왕자를 차지할 본편이다. 서양의 그 어떤 스트리밍 신작도 이 드라마가 주는 몰입감과 비교할 수 없으며 디즈니 플러스 최고의 선택이자 마스터피스입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네요. 프랑스 시청자들도 이 드라마에 푹 빠진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 드라마는 완결이 되면 더 입소문을 내면서 전세계 액션 팬들을 만족시킬 것으로 봅니다.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가 국내에서 인기를 계속 올리고 있는 가운데 팬덱스 TV OTT 화제성 1위에 올랐습니다. 동시에 이동욱은 출연자 화제성 1위에 올라 이 드라마의 인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전세계 13개국 탑10에 오르고 있지만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디즈니 플러스의 순위는 방영이 되어도 잡히지 않는 나라들이 많아서 확실한 순위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디즈니 플러스가 직접 밝힌 순위는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는 공개 첫날부터 전세계 디즈니 플러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중 가장 많이 시청된 작품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2일 1, 2회를 공개한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포함 한국 콘텐츠 중 최다 시청 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 성과는 2024년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최고의 인터내셔널 TV쇼에 이름을 올렸던 시즌1의 인기를 첫날부터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전작의 뜨거운 반응은 이미 예상했지만 이렇게 빠른 시간에 글로벌 최고 기록을 세울 줄은 아마 많은 시청자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 드라마를 극찬하는 독일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가 전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으며 방영 중인 가운데 서양 하드보일드 액션 드라마의 흥미로운 접점과 차이점이 글로벌 평단과 대중의 뜨거운 비교 분석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방어에 치중했던 전작의 틀을 깨고 본격적인 반격의 서사를 열어젖힌 이 작품은 할리우드 장르물 특유의 거대 세계관과 K 콘텐츠만의 정교한 감정선을 성공적으로 직조해냈습니다. 서양의 대표적인 액션 프랜차이즈인 영화 존윅 시리즈나 드라마 잭 라이언 리처 같은 작품들은 압도적인 피지컬과 무기체계를 바탕으로 한 무자비한 파괴력을 시각적 쾌감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반면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는 주인공 정진만과 정재한이 거대 글로벌 킬러 조직 바빌론에 맞서는 과정에서 단순한 화력 싸움을 넘어선 공간 전술과 생존 지침을 강조합니다. 시즌2에서 진만이 감금실의 조명을 깨뜨려 적의 시야를 차단하고 정확하게 타격하는 맨몸 액션이나 협상 카드를 쥐고 거대 조직의 아킬레스건을 압박하는 전술적 행보는 서양의 하드보일드 스릴러가 보여주는 냉혹한 프로페셔널리즘과 맞닿아 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서양 액션이 영웅 개인의 신화적 무쌍에 집중하는 경향이 짙은 반면 이 작품은 머드헬프라는 일상적 공간의 물성을 기반으로 생활 밀착형 전투 공식을 완성했다는 점입니다. 무기가 곧 일상의 도구이자 생존의 방패가 되는 설정은 서양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전술적 리얼리티로 다가간다는 평입니다. 서양의 세대 교체형 액션 느와르는 나이든 베테랑과 상처 입은 어린 후계자의 유대와 희생을 비장하게 그립니다. 시즌1에서 진만이 남긴 트라우마와 가르침을 소화하며 살아남았던 지안은 시즌2에 이르러 쇼핑몰의 새로운 대표이자 독립된 전투자로 완전히 각성했습니다. 이제 진만과 지안의 관계는 일방적인 보호와 수용의 단계를 지나 서로가 서로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는 대등한 방패이자 동반자로 진화했습니다.
타신의 예측 가능한 듯 빗나가는 배신과 동아시아 지부장 쿠사나기 진 등 새로운 빌런들의 난입 속에서도 지안이 주체적으로 기밀 서버를 지고 협상판에 뛰어드는 모습은 서양 페미닌 액션 히어로물이 보여주는 폭발적인 에너지에 한국적 가족애와 부채의식이란 정서적 깊이를 덧붙인 결과물입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액션 드라마가 속도와 화려한 시각 효과에 매몰되어 서사의 진중함을 놓치는 것과 달리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는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치밀한 호흡 조절을 보여줍니다. 전 시즌에서 다소 전개를 멈칫하게 만들었던 과다한 플래시백의 의존도를 낮추고 현재의 거대한 파란으로 전진 속도를 바짝 높였습니다. 오토바이 씬과 강렬한 총기 액션 등 양쪽으로 팽창한 액션 시퀀스 속에서도 인물들이 품은 침묵과 눈빛은 서양식 액션의 건조함을 상쇄하며 감정적 여운을 길게 남깁니다.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는 서양 액션 드라마의 거대한 스케일과 장르적 문법을 이식하되 한국 특유의 촘촘한 관계망과 생존 철학을 녹여내며 K-액션의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남은 최종 회차에서 이들이 벌일 종합결전이 전세계 장르 팬들에게 어떤 카타르시스를 선사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은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에 열광하는 독일 시청자 반응입니다. 시즌1도 완벽한 걸작이었는데 시즌2는 스케일 자체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졌네요. 거대 조직 바벨론과의 전면전이 펼쳐지면서 매 회차마다 영화를 보는 듯한 압도적인 연출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정진만이 살아 돌아오는 첫 화를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삼촌과 지안이 다시 만나 머더엘프를 지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반격하는 서사는 독일 스릴러 드라마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한국 특유의 세련되고 감각적인 액션 뷔페입니다. 바이크 스턴트와 정교한 격투씬이 음악과 정박자로 맞아떨어지는 연출은 정말이지 예술의 경지입니다. 장르물 중에서 단연 최고입니다. 시즌1이 닫힌 공간에서의 생존 게임이었다면 시즌2는 세계관이 전세계로 확장된 느낌입니다. 스토리라인이 훨씬 촘촘해졌고 매주 수요일 디즈니 플러스 업데이트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지안이 단순한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 무수한 속도로 각성하여 쇼핑몰의 새로운 대표로 거듭나는 과정이 짜릿합니다. 김혜준 배우의 강렬한 눈빛 연기가 캐릭터의 성장을 완벽하게 설득해줍니다. 할리우드의 수억 달러짜리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들보다 이 작품의 액션 시퀀스가 훨씬 독창적입니다. 로봇 기술과 현대적 전술 무기를 조합해 싸우는 영리한 전투씬들은 액션 마니아로서 감탄만 나옵니다. 매 에피소드마다 반전과 미스터리가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지루할 틈이 전혀 없습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 없는 인물들이 얽히며 만들어내는 팽팽한 심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드라마의 색감과 비주얼 퀄리티가 너무 뛰어나서 4K 화면으로 볼 때 시각적인 쾌감이 엄청납니다. 어두운 지하창고와 대조되는 화려한 도심 액션씬들의 미장센은 연출가들의 천재성을 보여줍니다. 이동욱의 카리스마는 시즌2에서 더욱 짙어졌고 그의 과거 서사가 풀릴 때마다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조카를 지키기 위해 냉철하면서도 뜨거운 정진만의 캐릭터는 인생 캐릭터로 남을 것 같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장르적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하게 만드는 믿을 수 없는 웰메이드 작품입니다. 심파 요소나 쓸데없는 로맨스를 과감히 빼고 오직 스릴러와 액션에만 집중한 점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시즌1의 조연 캐릭터들이 시즌2에서 더 매력적이고 입체적인 모습으로 재등장해서 반가웠습니다. 각자의 무기와 기술을 활용해 바빌론의 암살자들을 하나씩 격파해 나갈 때 카타르시스가 느껴집니다. 초반 1분부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단 한순간도 스마트폰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몰입감이 훌륭합니다. 영리한 타임라인 교차 편집 덕분에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악역 캐릭터들의 포스와 강기가 시즌1보다 훨씬 강력해져서 주인공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빌런들이 숨막히게 압박해 올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때리고 부수는 액션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신뢰와 가족이라는 묵직한 메시지까지 담아냈습니다. 지안과 진만의 유대감은 핏줄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어서 액션 도중에도 뭉클한 감정이 듭니다.
사운드 트랙과 효과음의 활용이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해서 긴장감을 2배로 끌어올립니다. 총기 격발음이나 칼이 부딪히는 소리 하나하나가 귀에 생생하게 박혀서 현장감이 대단합니다.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의 수많은 글로벌 오리지널 시리즈 중 올해 단연 최고의 작품이라고 확언합니다. 독일 주변 친구들에게도 꼭 보라고 밤새도록 추천할 만큼 완성도가 높습니다. 시즌2가 제작된다고 했을 때 전작의 명성을 망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완전히 기우였습니다. 오히려 형보다 나은 아오가 존재할 수 있음을 증명한 모범적인 속편의 사례입니다. 정재한이 무에타이 기술을 응용해 자신보다 거구인 암살자들을 쓰러뜨리는 장면은 카타르시스의 정점이었습니다. 대역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배우들이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했는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원작 소설의 탄탄한 뼈대 위에 감독의 세련된 시각적 연출이 더해져 최고의 시너지를 냈습니다. 디즈니가 아시아 콘텐츠에 왜 이토록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는지 이 드라마를 보면 단번에 이해가 갑니다. 8부작이라는 짧은 에피소드 구성이 너무 아쉬울 정도로 한 편 한 편이 끝나는 게 아까운 작품입니다. 시즌2가 다 끝나기도 전이지만 이 세계관이 계속 유지되어 시즌3까지 꼭 제작되기를 벌써부터 바랍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왜 이 드라마가 이렇게까지 인기를 유지하는지 독일 댓글만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